네, 안녕하십니까. 김 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전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반교 살고지 벌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재반교나 살고지 벌이라고 하는 지명 자체가 다리 이름이 익숙하지는 않을 텐데요. 바로 지금 한양 도성에서 동쪽 교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길목을 붉은 선으로 표시하고 있는데, 그 동쪽의 중량천을 건너 바르는 다리가 바로 재반교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밑에 전곳평이 바로 이 살고지보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구마장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장안평 지역이라고 한다면, 바로 지금의 살고지 다리 혹은 지금의 뚝섬, 성수동 일대를 바로 이 재반교 살고지벌이라고 불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재반교라고 하는 명칭이 공식 명칭이었었던 이 다리는 현재 지하철 2호선 한양대와 뚝섬역 사이에 흐르고 있는 이 중량천 위에 놓여졌었던 다리가 되겠습니다. 국가보물로 지정이 될 만큼 역사성을 지니고 있는 이 돌다리가 되겠는데요. 이것이 점차 살고교, 살고지 다리로 이렇게 바뀌어서 오늘날에는 그냥 통칭해서 살고지 다리로 익숙한 다리가 되겠습니다. 세종 3년에 공사가 시작이 되어서 성종 14년에 가서야 완성이 되게 되었던 이 다리는 1483년 이래로 오늘날까지 그 다리가 이어져 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형태 자체는 대단히 수수하고 소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500년의 역사를 이어져 올 정도로 대단히 이 조량 기술로서는 완벽함을 보여주고 있는 다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당시로서도 대단히 중요한 길목의 역할을 했었던 다리가 바로 이 재반교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만 오른편 부분을 이렇게 콘크리트 다리로 복원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옛 다리와 오늘날의 다리의 모습이 하나로 결합된 그런 상징적인 모습을 안고 있었던 조선시대의 최장 돌다리가 바로 이 살고지 다리 였고, 원래 이름이 재반교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여 개의 석재를 이용을 해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아주 이렇게 튼튼한 형태로 지어낸 다리가 되겠고요. 상판에는 마치 평지를 밟는 것과 같다라고 해서 재반교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졌을 정도로 그 다리 자체가 이렇게 튼튼하게 잘 만들어졌던 다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926년도에 순명 황후의 전봉과 더불어 당시 수은종 황제의 장례 행렬도 이 돌다리를 넘어섰다는 것을 이런 기록사진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을 정도로 동쪽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길목에 해당되는 다리가 바로 이 살고지 다리 재반교였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찍이 동대문 밖 동교 지역에는 살고지 목장이 존재를 했었는데요. 1413년에 살고지 목장이 처음 조성이 된 이래로 그 와중에 살고지 다리와 영도교를 석교로 완성을 했을 정도로 이 동쪽으로 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고 왕의 잦은 행차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살고지 목장이 쭉 존재를 해오다가 임진왜란을 해서 목장이 점차 축소되더니 결국 이 유강원이라고 하는 현재 어린이대 공원에 능동이 조성이 되면서 목장 자체가 폐쇄돼 버리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살고지 다리를 건너 있었던 지역의 목장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살고지 벌의 중심에 화양정이라고 하는 왕실의 정자가 위치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만큼 500년을 유지했었던 목마장의 역할을 했었던 곳이고, 특히 이 조선시대의 국방체계의 중심이 되게 되었던 것은 갑사라고 불렸던 2만 명의 기마병, 이 바로 그 중심을 이루게 되었고, 이를 위해서 많은 목장이 필요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목마장이 119군데의 말 목장이 존재를 했었고, 그것이 임난 이후에는 46개소로 축소가 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뚝섬 일대는 목망지로서 이렇게 쭉 유지되어 왔었음을 다양한 지도들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관교 살고지 다리를 건너
있는 지역, 이 목장으로 이렇게 이용되고 있었다는 것을 이 지도에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남쪽으로 독도가 위치하고 있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동대문의 마장원 전도라는 것들을 통해서도 조선시대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자산이었고 군사 도구였음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난 정색도에서도 이 목장 지도를 보게 되면 이 살고지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에 뻘을 중심으로 하는 곳에 이런 국가의 중요한 마을 목장으로서 경영이 되게 되었고, 이것이 19세기 말에 만들어진 구한말 지형도에서도 여전히 살고지다를 중심으로 해서 자마장, 마장리 이런 명칭들을 그대로 존속하고 있었음을 통해서도 이 지역이 마을 목장의 전통을 쭉 유지해 왔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마장동이라고 불려지는 것이 살고지 목마장으로서의 기능을 쭉 해왔었다는 것이 되었고, 이것이 폐쇄되고 난 뒤에는 이 한양도성 내 채소를 공급하는 배후지 역할을 하는 왕심 일대의 기능을 하게 되었고, 특히 이 과정 속에서 전차와 기동차의 운행 등이 이루어졌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살고지 다리라고 하는 것, 전곳교라고 불리웠었던 이 다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목마장과 연계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쪽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길목의 기능을 했었던 곳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살고지라고 하는 명칭이 붙여지게 된 것은 이곳에 많은 하천들이 이렇게 모여서 한강으로 유입되게 되는, 그래서 중량천으로 한천, 전농천, 월곡천, 정릉천, 성북천, 성계천 등이 이렇게 모아져서 이루어지는 아주 복잡한 지형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보니까 물가로 돌출된 지형이라는 의미로 건너기 좋은 곳, 이런 형태로 살고지라든지 돌고지와 같은 오늘날도 쓰여지고 있는 지명이 바로 이런 지형에서부터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920년대 살고지 다리의 모습을 담은 사진들을 통해서 원래 이 돌 다리가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고요. 많은 물길로 이렇게 복잡하게 이루어지면서 특히 한양 도성 방향 쪽으로 돌출되어 있는 지형을 이루고 있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살고지 다리라고 하는 말의 유래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점차 이거를 대신해서 경원선, 철길 등이 놓여지게 되면서 이 다리로서의, 동쪽으로 나아가는 다리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지금도 이 성동교가 놓여지게 되면서 결국 다리의 중심 기능은 점차 이 성동교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제는 중창정 위에 옛 조선시대의 다리의 모습을 추억하기 위한 하나의 다리처럼 남겨버려지게 된 것이 오늘날의 살고지 다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1938년도에 살고지 다리와 지금 살고지 뻘의 모습이 되겠는데요. 현재로서는 성수동 일대에 해당되는, 그래서 오늘날은 그 옛 모습을 참 찾기 어렵게 돼버렸습니다만은 이 살고지 다리의 역사가 오랜 동안 이어져 왔었고, 바로 많은 지천들이 모여서 오늘날도 한강으로 이 중량천을 따라서 유입되게 되는 그 물길은 변화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날에는 제대로 이제 사용되지 않아서 우리가 잘 기억하지 못하는 제반교라고 하는 것이 살고지 다리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제반교, 살곶교, 살고지 다리의 역사를 가졌었던 바로 이 중량천 위의 중요한 다리와 그 너머 살고지 뻘의 오늘 이야기를 오늘도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전해드렸습니다.